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얼스얼라이언스와 함께 곽수정의 경제단판을 시작한 지도 한 1년 3개월이 넘는 것 같습니다. 벌써 명절이 2번을 지나는데요. 요즘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앞으로 추석이든 겨울이든 몇 번을 더 맞이할 수 있을까?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바쁘게 다들 지내시다 보면 어느덧 1월이었는데 금방 또 12월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9월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그 결실에 따른 감사한 마음을 하늘에 전하는 그런 계절이라서 추석도 아마 9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력으로 따지지만요. 저도 역시 얼스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단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소수 정예지만 제가 전해드리는 경제단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보다는 지혜로움을 생각하시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늘 간절합니다. 제가 지혜를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담아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독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단판을 많이 앞으로도 시청해 주시면서 향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산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하시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명절 한가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선 이야기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이 나온 김에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10월 11일 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개봉되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The Apprentice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에 개봉이 되고,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 쪽에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 싶어서 시놉시스를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어요. 보니까 트럼프에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TV의 드라마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트럼프가 운영하는 회사 중에 하나를 맡아서 연봉 25만 달러를 받고 CEO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또 선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의 TV 시리즈로 한 거죠. 도널드 트럼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었다 정도만 아시지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치로 입문을 했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공부를 마칠 때쯤 돼서 저를 가르쳤던 제 논문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네가 오늘 같은 기분이면 아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야. 그렇지만 항상 길을 가다가도 만나는 그 누구든 너보다도 뛰어난 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라. 그래서 항상 겸손해라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제 이런 분들을 교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멘토라 부르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분의 멘토들은 만나기 마련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걸로 이번 그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영화 시놉시스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미국이 이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 개발을 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을 터뜨리고 2차 세계대전을 끝을 냈고 세계 원자폭탄의 기술을 소련도 원했었고 독일도 원했었겠죠. 뭐 패전국가였지만 그런 경쟁 관계 속에서 미국이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 성공했고 이어서 소련도 원했는데 그 원자폭탄 만드는 기술을 자발적으로 빼돌려서 갖다 줬다 스파이 역할을 했다 그래서 부부가 전기의자에서 사형을 당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했던 검사가 누구냐면 로이 콘, R-O-I-C-O-H-N 로이 콘인데 유대인이에요. 제가 보니까 유대계 미국 사람이고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을 했고 이제 제가 어프렌티스 이야기와 미 대선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이 콘이 24세 때 로젠버그 사건을 맡아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고 소위 메카시 상원의원의 보좌관 역할도 하면서 나름대로 정치계 쪽에서는 반공주의자로서 이름을 떨치던 2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트럼프가 방송을 했던 어프렌티스 견습공인처럼 견습생으로 로이 콘이 도널드 트럼프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로이 콘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철학입니다. 어택, 어택, 어택. 공격해라, 공격해라, 공격해라.
두 번째는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말아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잘못했다, 실수였다 이런 말은 인정하지 마라.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다 잘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로이 콘으로부터 배웠던 로이 콘의 인생의 가치, 내가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잘못을 인정할 필요 없고 항상 승리를 주장하라.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연설하는 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보면 저분을 따라가서 미국의 21세기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패러다임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행위를 놓고 보면 가장 가깝게 우리나라의 정책 같은 걸 놓고 봐도 그렇고 동맹외교, 나토 봐도 그렇고 천방지축이라는 의미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측이 불허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정치사에서 예측 불허한 정치인이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준 적은 없었거든요. 미국의 중산층과 일부 다수의 대중들은 선진국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이라는 것, 미국의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그 무엇, 정신, 스피릿이라고 하겠죠. 드림랜드라고 하고 미국을 향해서 이민을 가는 것은 내 꿈을 쫓아서 간다는 의미와 일치하는데 그런 이상을 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가치가 조지 워싱턴 미 대통령이 이 체리나무를 도끼로 잘랐을 때 이야기했던 그 정직성에 비췄을 때 과연 역사가 300년 아직 안 됐지만 250년 지난 과정 속에서 희석화돼 버려서 없을까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리스 부통령이 그다지 인지도라든지 리더십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어떨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뭐 개인적인 감정은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10월 11일 날 미국 쪽에서 상영된다고 하는 영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이제 무릎을 탁 친 거죠. 아, 트럼프 대통령이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과 대통령이 되어서 하는 대외 정책이나 국내 정책, 그리고 대통령 사임 후에 벌어지는 미 의회의 습격이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여성들과의 편력이라 그러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처럼 공격하라, 공격하라.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일이든 패배를 승리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메카시즘의 사실상 지원자였던 로이 콘의 지도를 받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마지막에 돌파해야 될 여론의 향배는 The Apprentice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고 난 다음에 나타날 민심의 향방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여러분에게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해리스가 한 4%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신뢰 구간 오차 범위 내에 존재하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미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정책의 향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더 중요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쌍둥이 적자 중에서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걱정은 이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가 다 국가 이해관계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또 계속 짚어나갈 것이다.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미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영화를 들어서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드리면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10월 11일 미국에서 개봉되는 내용을 제가 시놉시스로 미리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느낌이 조금 생기더라. 그 세 가지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공격하라 무엇이든지, 두 번째는 인정하지 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부정해라. 세 번째는 승리를 선언하지 패배를 승리하지 마라.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통과해야 될 마지막 여론의 향배가 영화 개봉 The Apprentice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영화가 만약에 개봉이 된다면
한번 가서 보시고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안하고 뭔가 좀 2% 부족해 보이는 해리스 쪽으로 미국 국민들이 방향을 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뭐 나아진다, 좋아진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해리스가 되더라도 2025년 1, 2분기 상에서 주식시장이 한번 딱붙이를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렸다는 점 상기하시고 미 증시가 갑자기 툭 떨어졌다 이런 그 터뷸런스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제발 숫자가 뭐 4.5에서 4.3, 4.75에서 4.73 이런 그 숫자의 소수점 이하짜리까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 것보다는 이런 움직임이 어떤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 파도를 보지 마시고 어떤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리스가 어떤 내각을 조각을 하고 어떤 조세 정책과 중상층 확대 정책을 쓰는가를 지켜보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들여다보면 이제 세계 경제의 향방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